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현대차 그룹의 고급 브랜드죠. 제네시스가 만든 중형 세단 어퍼미들 클래스죠. G80인데요. 이전에도 G80을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당시 모델은 3.5리터 터보 사양이었습니다. 사실상 뭐 판매량이 많은 모델도 아니고 국내 여건으로 봤을 때 가격대, 특히나 엔진 배기량으로 봤을 때 지금 타고 있는 2.5리터 터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데요. 네, 상당히 많은 수요를 커버해야 되는 모델인 만큼 그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됩니다. 자, 과연 제네시스 G80 2.5 터보, 오늘은 AWD 사양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4기통 엔진이 장착돼 엔진룸에 공간이 남아 보이죠? 엔진이 안쪽에 위치해 무게 배분에서 이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게를 살펴볼까요? 전후 무게 배분이 약 52대 48로 준수한 모습입니다. 물론 3.5리터 사양의 무게 배분도 좋았고요. 다만 벤츠 E300이나 BMW 530i보다 무겁죠? 디자인은 앞서 소개한 G80 3.5 터보 모델과 동일합니다. 두 줄로 구성된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크레스트 그릴,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루프라인, 각종 캐릭터 라인 등이 시선을 끕니다. 호불호를 떠나 존재감이 큰 디자인이네요. 테스트 모델은 모든 옵션이 더해졌기 때문에 휠도 가장 큰 것을 사용합니다. 실내도 동일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모습이죠. 앞좌석을 비롯해 뒷좌석 구성이나 공간도 만족스럽고요. 고급 세단답게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앞서 테스트한 G80 3.5 터보 모델을 참고해주세요. 4기통 2.5리터 배기량의 엔진이 G80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G80 앞서 보신 대로 상당히 많은 장비를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분히 국산차다운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 어떤 만족도를 줄지. 사실 3.5 터보 모델은 그렇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었죠. 네, 그래서 좀 오버파워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되었었는데 현재 모델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자수지휘 장치를 한번 꺼봤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달려보죠. 네, 차가 달려나가는 느낌. 사실 이 타사 모델들의 경우는 대부분 2리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2.5리터를 쓰고 있죠. 배기량의 여유가 있는 만큼 출력 부분에서도 분명히 매력이 느껴집니다. 네, 수치만 보더라도 타사의 2리터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배기량에 따른 여유 마진이 생긴 만큼 조금 더 낮은 RPM에서도 여유로운 힘을 끌어낸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죠. 세금은 조금 더 내긴 하지만 어쨌든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출력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빠르게 달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유로운 운전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만큼 현재 이 출력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대 토크도 수치적으로 봤을 때 43kg/m, 수치를 떠나서 저 RPM부터 적당하게 잘 활성화가 되는 만큼 이 운전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단순히 운전만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디젤 같은 경우도 사실 저 RPM에서 토크는 세지만 어떤 달리는 부분에서의 편안함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가솔린 엔진, 여기에 적당한 토크가 매칭이 되면서
달리고 있는 환경, 또한 여유롭게 운전을 하고 있는 환경, 이 두 가지에 대한 만족도 모두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엔진 앞으로 현대차에서 다양한 모델에 쓰이게 되는데 소나타에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제 N라인에 장착이 되는데 현재 퍼포먼스를 놓고 본다면 N라인, N으로 나온다면 실망을 할 것 같지만 N라인으로 나와서 이 정도의 성능을 어떤 그 전륜구동형 포맷의 차에 가져간다면 의외로 매력적일 수 있겠구나 싶긴 하네요. 자, 변속기는 8단 자동을 쓰고 있죠. 일전에 이제 제네시스의 일부 모델에선 이 특정 조건에서 툭 하고 이제 변속 쇼크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변속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뚱 하고 때리다 보니까 조금은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혹은 뭐 리뷰어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만족감이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매번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좋네요. 변속기의 반응 역시도 적당한 편이고요. 자, 굳이 이 파워트레인에서 아쉬움을 꼽자면 다소 좀 인위적으로 다가오는 사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 사운드를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는 제네시스 자체가 이번에 방향성을 뭐 확실하게 컴포트 쪽으로 잡고 있죠.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애매한 이 이상한 사운드를 굳이 증폭시켜서 억지스레 들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조용한 가운데 적당하게 빠르게 달려주는 차, 이런 컨셉으로 나가는 것 또한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자, 어쨌든 제네시스 G80 2.5 터보 모델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한데요. 그렇다면 발진 가속 성능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가장 빠르게 나온 시간은 6.6초 정도로 계측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배기량 2리터급과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자, 뭐 BMW를 비롯해서 뭐 캐딜락, 뭐 지금 단종됐지만 CTS4 이 차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뭐 지금 이 차에 실린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좋은 성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E300과 비교한다면 1초 정도 빠른 성능이거든요. 물론 배기량 대비 효율성으로 놓고 본다면 뭐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로운 배기량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낮은 영역에서 편안한 운전을 만들어주게 하는 만큼 이 차가 갖는 장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이 3.5리터 모델의 경우는 모든 모션 자체가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뭐 쉽게는 이제 오버파워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요. 같은 이유로 운동 성능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만족감이 떨어졌습니다.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반면 현재 2.5 모델을 탔을 때 부드러움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노선을 걷고 있지만 조금 더 이 파워와 어떤 셰시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쉽게 심어주네요. 지금 어떤 그 차에 이런 뭐 거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본다면 2.5리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놓고 미국 시장을 바라봐야 되니까 8기통을 대체할 엔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5리터 엔진을 그냥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어떤 세부 튜닝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제네시스를 구입한다면 G80을 구입한다면 저는 2.5리터 모델을 구입할 것 같네요. 뭐 직선에서 조금 더 빠른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굳이 3.5리터 터보까지 가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느니 현재 이 균형이 잘 잡힌 모델에서 나머지 만족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차피 빨리 탈 건데 굳이 G80을 핸들링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쩌보면 이전에 DH 쪽이
조금 더 약간의 유럽차다운 그런 맛을 내고자 노력한 흔적을 보였었는데요. 반면에 지금은 확실하게 컴포트로 돌아와 있죠. 주행 모드를 다시 바꿔볼까요? 애매한 스포츠보다는 컴포트 쪽이 저는 더 만족감이 높습니다. 자, 편하려고 산 차 편하게 타자고요. 날카로운 맛은 분명히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퍼포먼스 측면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컴포트를 보여주는 차로서는 적당한 만족감을 보여줍니다. 자, 이 차의 주요 타겟이 되는 분들께서 이 차에 올랐을 때, 특히나 그랜저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오시는 분들이 향후에 많이 타시겠죠. 그분들이 타셨을 때 적어도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들인 이유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리라 확신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유럽차를 계속 경험하셨던 분들께서 이 차에 타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행 부분에서는 다소 좀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서스펜션의 세팅도 그렇고 어떤 지향점 부분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족감을 느끼실 가능성은 사실 낮습니다. 그쪽이 단단하다고 해도 조금 더 세련된 단단함이고, 현재는 세련됨을 추구하긴 했지만 완전히 컴포트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설프게 가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쪽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핸들링이나 이런 측면에서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살짝 마이너스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편하게 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에서 구입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일 것이 이 G80 2.5이기 때문에, 또한 주요 운행 환경 자체가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현재 이 세팅값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싶네요. 애매한 그 렉서스와 비교를 한다면, 특히나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ES와 비교를 한다고 해도 저는 제네시스 쪽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렉서스가 지금 좀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렉서스, 도요타가 상당히 많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 기술을 갖고만 있지 잘 쓰지 않습니다. 남들이 도전을 해서 개척을 다 해놓으면 이거 문제 없구나, 안전하니까, 물론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대신에 어떤 신기술의 체감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되거든요. 반면 이제 현대는 약간의 좀 모험 정신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특히나 직접 경쟁이 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그럴 텐데요. 이 렉서스와 비교를 한다면 전 제네시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자, 승차감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뒷좌석에서의 만족감도 높지만 앞좌석 역시도 충분합니다. 어떤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제 대중 브랜드인 현대차의 소나타, 그랜저에서 올라왔을 때 그래도 이런 느낌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쉽사리 전해주는 만큼 승차감 측면에서는 분명히 점수를 높게 주실 소비자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움이, 물론 이 차만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보면은 실내에 여러 곳들이 여러 가지 패널에 이런 어떤 멀티피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온도가 약간 올라있는 환경이죠. 잡소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거 한여름으로 가게 되면은 잡소리의 위험성이 조금 더 커지거든요. 어떤 설계를 하고 만들 때 이런 잡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조립 품질의 문제인지, 특히나 지금 뒤쪽에서 좀 노면이 거칠어지면 계속적으로 이 잡소리가 들려오는데 앞에서 들릴 때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잡아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현대차가 MVH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고급 브랜드에 와서 갑자기 못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가 잘하는 MVH 측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정수성인데요. 상당히 좋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3.5L 모델 때는 사실 이 달릴 때의 정숙성에서도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2.5L 모델이라 하더라도 대형급 세단과 이 수입사의 대형급 세단과 비교를 해도 아쉽지 않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아이들 때 소음을 철저하게 잘 잡아내서 만족감이 높습니다. 다만 실내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다 보니까 이 도어 사이에서 이제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미세하게 바람이 스며드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특히나 그런 소음은 대부분 이제 주파수대가 약간 좀 높게 이렇게 책정되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거슬릴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마무리까지도 깔끔하게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GV80 3.5 모델을 보여드렸을 때 단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GV80 디젤 모델도 같이 지금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G80 2.5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좀 배려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 잘했던 부분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현대차를 보면 유튜브에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때문에 뭐 유튜브 부분은 상당히 꽉 잡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또 한편에서 우리가 농담으로, 뭐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업무 중에. 자, 유튜브로 흥한 자, 유튜브로 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조립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네, 결국에는 품질 이슈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죠. 지금 제네시스 현대차 그룹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자, 이번에는 제네시스 G80 2.5 터보. 자, 제동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최단 거리는 39m, 테스트가 반복되더라도 39m대를 넘지 않았습니다. 1m 내외의 편차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평균적인 제동 거리도 39m대 중반으로 나왔는데, 이 정도라면 네, 뭐 차량의 무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칭찬할 만하네요. 네, 제동계통 관련한 이 연구원분들, 이 소음을 잘 잡으면서도 성능까지 상당히 잘 끌어내셨는데요. 반면 타이어 사이즈 대비 이 너비 대비 퍼포먼스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네시스도 다른 차들처럼 조금 노선을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뭐 스포츠 모델에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요. 무게 배분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정도라면 무게 배분을 맞추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잘했고, 3.5L 모델과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네, 무게가 대략적으로 80kg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3.5가 높지만 가속의 효율성 이런 걸로 봤을 때 2.5 결코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저는 2.5를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달리는 차 아닌데 굳이 뭐 100이랑 비싸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좋은 옵션, 필요한 옵션 잘 구성해서 한 6천만 원대 정도에 맞추게 되면 수입차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메리트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 G80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시면 좋겠네요. 자, 제네시스 G80, 뭐 현재 모델에는 이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뭐 음악 장르에 따라서는 사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긴 하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 못해도 중상을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만큼, 뭐 정말 플래그십 세단에 가서 뭐 정말 최상급의 그 사운드 시스템이 아니라면 현재 모델 가격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만난 제네시스 G80 2.5 터보. 네, 균형이 잘 잡혔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데요. 2.2 디젤 모델에 대한 궁금증 역시 커집니다. 이 국내 수입차 시장을 놓고 보면 일단은 이 약간의 어떤 그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디젤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2.2 디젤에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잘 갖추고 나온다면 어떤 뭐 수입차 견주더라도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줄 것 같네요. 자, 뭐 구성적인 부분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 패널들 또 막 이런 조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잡소리 가능성이라든지, 뭐 사실 조립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조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단차를 맞추는 것도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프리미엄 브랜드 높은 가격을 받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역사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죠.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기능성만 내세워서 차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경우인데, 꼭 그런 분들이 시계 찾을 때는 역사 있는 명품 시계 찾으시더라. 자, 어쨌든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 어떤 헤리티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고, 또한 이 최종적으로 다가갔을 때 차가 보여줘야 될 여러 가지 밸런스 측면에서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은 분명한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시장 특성에 맞춰서 잘 튜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배기량에 대한 그 효율성 측면보다는 운영하는 차원에서 만족감을 충분히 주고 있는 만큼, 네, 이 차의 실수요자 분들께서 접근을 하셨을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제네시스 G80 가운데 균형이 가장 잘 잡힌, 아직 뭐 사실 디젤을 안 타보긴 했네요. 네, 제네시스 G80 2.5 터보를 만나봤습니다. 참고로 고속 주행할 때 안정감 자체가 매우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4륜 구동 모델, 물론 이제 구동 배분이 후반에는 좀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어떤 안정감, 장거리 뛰시는 분들께는 4륜 구동 모델을 권합니다.